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중개사의 땅사고 김동성입니다. 5년 후 절반이 종부세, 이런 소식이네요. 서울특별시 절반이 다 종부세. 종부세는 원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데 절반이 다 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민 절반. 그러면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자,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이 오릅니다. 국민의힘 공시가격 검증센터 추산 결과입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5년 뒤에 서울시 주요 아파트 단지 147곳 가운데 78곳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8곳이었는데 2배로 늘어납니다. 28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유경준 의원은 각 단지 전용면적 8호 아파트 사는 1가구 2주택자 기준으로 2020년에서 2026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추계한 결과 아파트 단지 147곳은 서울 49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가구수가 가장 많은 단지 3곳이 선정되어졌는데요. 5년 뒤에 서울 30평대 절반 이상이 종부세고 검증센터가 앞으로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보유세를 추계한 결과 종부세 내지는 단지는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6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고요. 내년에는 67곳, 2024년 70곳, 2024년 74곳, 2025년은 76곳, 2026년은 78곳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7곳, 중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금천, 관악을 빼고 18개국 대표단지들이 종부세 부과사에 되는 겁니다. 집값이 안 오르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차츰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평균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는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작년 147개 단지의 평균 보유시에는 247만원, 재산세 199만원, 종부세 38만원 추정되는데요. 올해는 319만원, 재산세 242만원, 종부세 77만원, 2026년에는 502만원, 재산세 315만원, 종부세 187만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경준은 시세상승도 없는데 보유세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대다수의 보유세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2020년에서 2026년 보유세 상승률 추정치가 가장 높은 건 서울 동대문구, 전농, 레미안, 크레이시티다. 작년 보유세가 211만원이었는데 26년에는 641만원으로 3배가 될 전망이고요. 도곡, 레슬 2.9배, 송파, 헬리오시티 2.8배 등으로 뒤를 이루고요. 3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유세 추계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대상으로 8호 크기의 아파트가 없을 경우 가장 비싼 면적을 포함시켰습니다. 2020년, 21년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거래 시스템 3월 실거래가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곱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이 많이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도 2배, 3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신문에는 봐보니까 쭉 단지별로 구별로 쫙 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표기되어졌는데 이것 말고도 2021년, 22년, 23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유세가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죠. 이러한 세금은 2배, 3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로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이것이 컨센스, 즉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재산세는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합의, 컨센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시민이나 국민들은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정부를 다 갈아치울 거고요. 그 정부가 갈아치워준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법률이 변경되어져서 세법이 다 조정되어질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것은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고 걷어가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보시면 이게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게 국민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다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더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걷을 거고, 지금이 과도하게 걷었다라고 판단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세율이 낮아질 겁니다. 공직자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필요하면 소고기법도 추진하겠다. LH 사태 재벌 방지 대책인데요.
요것은 좀 현 정권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원칙이라는데 헌법에 위반하는 소급 입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투기를 한 사람도 나쁜 것은 알아요. 투기를 나쁜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또 그것을 소급 입법을 추진해서 그럼 소급 입법으로 또 뭐 형사처벌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이게 꼭 완전히 좀 아닌 것 같.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서로 사람들끼리 또 소급 입법이 나오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 정당할 있는 법 내에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법을 만들면 되겠죠. 참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대개 일처리를 이 정권은 대개 일처리를 못해요. 굉장히 일처리를 어렵게 하고 어쨌든 봐보시면 지금 이게 LH 사태도 수사 능력도 없는 여기 경찰한테 맡겨두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소급 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수사 능력이 있는 검찰한테 그냥 맡겨서 처리시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한 달이 넘었는데도 LH 사태를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 이게 봐보시면 민주사회련 변호사 모임인데요. 민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걸 말하죠. 특수본 수사 대상이 500명이 넘었지만 핵심을 못 잡고 주변만 빙빙빙 돌고 있는 그 실력 없는 경찰. 왜냐면 이 경찰이 그 전에 이런 수사를 대규모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가닥을 못 잡고 지금 하는 거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소급입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러고요. 당정청 협의회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시장 교란 행위 감독기구도 설치를 하겠다. 레임덕 우려한 당정 강공 레임덕을 우려해서 당정이 강공으로 나서는데 이거 왜 또 소급입법으로 하냐 이거죠. 답답하죠. 공직자 전원은 재산 신고하겠고, 자 문정부 시장 기능 완전 무시하고 있고 중국도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를 하는데 26번 대책 중 공급은 단 한 번 나오고 있고 2주택 모두 숨못 쉬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 투기 정권으로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은 투기로 흘러갈 것이 뻔한 정책을 계속 내놨다. 26번의 부동산 정책 중 마지막 이사 대책을 빼고는 공급 대책이 없다. 대신 세금과 규제를 동원하면 집 가진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이 모두 숨 못 쉬게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강남을 잡는다고 하면서 강남 집값을 올려놓은 지경이다. 국민들이 LH 사태를 모두 분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거부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7 보궐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정책하고, 이번에 뭐 부동산 정책하고 가장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박영선이 30.3%,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오세훈이 55.7%네요.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김영춘이 민주당 26%, 박영준이 48.2%, 국민의힘. 자, 후보별 부동산 해결 평가 능력을 봤더니 박영선이가 능력이 있다. 26.5%네요. 오세훈이가 능력 있다. 46.1%고요. 보통이다. 25.5%, 박영선, 오세훈이 22.4%. 능력이 없다. 박영선이 48%, 오세훈이 31.4%. 그 다음에 LH 사태의 영향, 지지 후보 선택에 LH 사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80.6%, 오세훈. 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7.7%, 모르겠다. 1.7%. 후보 지역별 경제 해결 능력 평가. 김영춘 32.9% 능력 있다. 박영준 44.6% 능력 있다. 보통이다. 김영춘 30.3%, 박영준 28.0%. 그다음에 능력이 없다. 김영춘 34.8%.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박영준 27.4% 이렇게 되어지네요. 지지 후보 선택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영향이 있다. 영향 미칠 것 49.1%, 영향 미치지 않을 것 46.9%, 모름 무응다 3.9%. 이렇게만 되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야당 찍어서 정부 견제를 하겠다. 서울 64%, 부산 59%, 그 모두 60%가 없네요. 문 잘못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6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큰 위변이 없는 한 이렇게 둘 다 오세훈하고 박영준이가 뭐 당선될 것 같다라는 뭐 이런 느낌이네요. 뭐 박영준은 잘 모르겠고요. 그쪽 이제 부산 지역권이다. 여기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는 극명한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지역은 여기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재산세, 종부세, 여기는 보이시의 세금하고 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문제하고 곁들어져서 부동산 그 해결 능력 때문에 오세훈을 대다수가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 다음에 저렴한 용인 공세권 인근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드마크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주변 단지에 학교, 시장, 레저 시설이 많고요. 축구장 7개 크기 공원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2024년 SK는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고요. 부동산 규제 안 받는 중소형 단지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감량잔동 상공구번지 일대구 용인 8구역이고요. 지하 3층, 지상 최고 37층, 8개동 1308가구, 전용면적 52에서 84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지고요. 주변에 이제 그 학교도 많네요. 대학교도 많고 송담대역 에버라인 갈 수 있는 그런 데 있네요. 어쨌든 여기도 아파트 굉장히 좋습니다. 봐보시면 용인에 사신 분들 여기 아파트 내 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꼭 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도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